한국에서 귤을 싫어하는 사람은 찾기 힘들죠.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과일이 바로 귤입니다. 귤은 추운 겨울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만화책을 보며 하나씩 까 먹는 과일의 대명사죠. 또 누구나 나도 모르게 손이 노래질 때까지 많이 먹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새콤달콤하면서도 질리지 않는 귤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즐겨 먹는 모든 먹거리에는 출생의 비밀이 숨어있죠. 버섯, 딸기, 감자 등 식탁에 오르는 농산물 중 대부분은 사실 외국에서 종자를 수입해 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제주도에서 재배하는 감귤은 일제강점기에 도입돼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재배됐습니다. 이 귤은 천주교 서흥성당에 거주하던 프랑스인 에밀 조셉 타케 신부가 일본에 있는 친구 신부에게 제주 벚나무를 보내주고 받은 답례였습니다. 총 14그루를 심었다고 전해지며 현재까지도 한 그루가 남아있고 귤도 수확한다고 알려졌습니다. 현재 제주에서 재배되는 귤은 일본 개발 품종이 94%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2018년에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감귤 신품종인 미하야와 아스미 때문이었는데요. 미하야와 아스미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일본에서 개발된 품종으로 당도가 높고 식감이 좋아 일본에서도 유망 품종으로 꼽힙니다. 껍질이 얇고 색깔이 붉은 미하야는 홍미향이라고 불리며 아스미는 일반 감귤의 3분의 2 크기로 맛뿐 아니라 수확 시기도 좋아 이 품종을 키우는 농가는 빠르게 늘어났죠. 제주도의 아스미 재배 농가가 118곳이면 미하야 재배 농가는 90곳이었으며 생산량은 920톤으로 추산되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를 2014년부터 들여와 본격 출하를 시작할 참이었으나 일본 측이 한국의 아스미와 미하야에 대한 품종 임시 보호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죠. 일본 측은 일본에서 특허받은 두 품종을 한국에 공식적으로 수출한 적이 없다며 제주도 농가의 미하야, 아스미 감귤에 대한 판매 중단과 로열티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감귤 유통사들은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며 유통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두 품종을 국내에 들여온 종묘상과 재배 농가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일본 농가에서 정식 구입해 들여와 국립종자원에 신고하고 검역까지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품종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공식 절차가 없다면서 이런 상황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5년간 품종 보호권이 발생하여 2039년까지 이 품종을 마음대로 재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품종 문제가 불거지자 농민들의 유통을 책임지던 농협들은 두 품종의 수매에서 한순간에 손을 떼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감귤을 판매할 수 없었던 농민들은 생산한 900여 톤의 감귤을 출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죠. 아스미 사태를 겪으면서 농진청 산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6%대인 국산 감귤 종자 자급률을 2025년까지 50% 이상으로 높여 외국산 품종 로열티 문제에 대응하고 감귤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아스미 사태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난 후 한국은 말 그대로 종자 전쟁에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현재 한국이 보유한 식물 종자 등 유전 자원 수가 일본을 뛰어넘어 세계 5위권인 것으로 발표된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종자 종묘 보유 규모는 2017년에 이미 일본을 추월했다고 하는데요. 20여 년이 지난 지금 종자 종묘 유전 자원 세계 5위를 달성했다는 것은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경쟁이 격심해지고 있는 글로벌 종자 전쟁에서 유전 자원 확보전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이 다른 나라에 지급해야 하는 종자 로열티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이 다른 나라에 지급한 종자 로열티는 무려 1,457억 원이었던 반면 한국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로열티는 고작 9억 5천만 원이었는데요. 지난 10년 새 로열티 지불액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성과를 거둔 겁니다. 사실 로열티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로열티는 높은 수준인데요. 이는 우리나라 1990년대 말 외환위기로 국내 굴지의 종자 기업 대부분이 해외 기업에 인수되면서 토종 종자의 종주권을 우려할 정도로 종자 산업이 초토화되어버린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2012년 정부는 10년간의 사업계획으로 국내 종자 산업의 부활과 전략품종 종자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국산 종자의 수출을 지향하는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시작해 종자 강국으로 도약을 계획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래서 2인 가구 증가와 젊은 층 입맛을 고려한 K종자 개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홈런 양배추 품종은 양이 많아 상하거나 버리는 소비까지 생산해서 신경을 써서 700g 내외의 1인용 소형 양배추로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가격 면에서도 마늘의 경우 일본보다 25%가 저렴한데요. 뛰어난 품질의 소비자의 특성까지 세심하게 고려한 K품종과 달리 일본은 농수산물의 수출에 우리와 같은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감안하지 못했고 이 때문인지 일본의 종자 비중이 80%에 달하는 양파, 양배추는 일본보다 우리나라에서 5배나 더 많이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이 개발한 품종이 한국 농가의 주력 수출품으로 떠오르는 사례가 잇따르자 일본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하죠. 일본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놀라운 속도로 K품종을 개발, 확보하면서 국내 종자 시장은 회복세로 접어들었는데요. 이 정도 속도라면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다른 나라를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딸기, 포도, 장미까지 우수한 한국산 품종을 개발해냈고 점차 로열티를 내는 나라에서 로열티를 버는 나라로 탈바꿈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산 딸기는 열악한 국내 종자 개발 환경에서도 종자 독립에 성공해내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한때 일본산 품종이 90%가 넘었지만 10년 만에 역전의 쾌거를 이뤄낸 것이죠.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 딸기 품종의 90%는 일본산이었습니다. 레드펄과 아키히메라는 일본 품종은 전국 재배 면적의 90%를 차지했으며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에 의해 종자에 대한 로열티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죠. 금액만 해도 연간 최대 64억 원에 달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딸기 연구 사업단을 만들고 논산과 진주 등을 돌며 한국산 딸기를 만들기 위해 힘썼는데요. 결국 갖은 노력 끝에 2005년 개발한 서량 품종이 보급됐고 수출용 매향과 저장성이 우수한 산타 등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량은 일본 품종을 교배해 얻었지만 일본 품종과 14개 특성에서 다르다는 점이 인정되어 한국 품종으로 인정받았고 충남농업기술원은 2012년 국립종자원에 서량의 품종 보호권을 등록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충남도 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는 최근 몇 년 사이 킹스베리, 써니베리, 두리안, 하이베리, 비타베리 등 딸기 신품종 5총사를 연달아 선보였는데요. 2020년 4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국산 딸기 품평회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특히 베트남에서는 한국산 딸기가 고급 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2005년 9.2%에 그쳤던 한국 딸기 품종 보급률은 2017년 93.4%까지 치솟았으며 이 성과는 말 그대로 종자 전쟁에서 역전승을 거둔 것이며 전 세계에서도 전무후무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그 결과 일본에 지불해오던 거액의 종자 로열티를 없애면서 과거에 비해 딸기 소매 가격이 낮아진 것은 물론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의 토종 딸기 품종을 수출해 연간 4,8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딸기뿐만 아니라 한국의 장미도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며 로열티를 벌어들이고 있는데요.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가시 없는 장미 딥퍼플은 분홍색과 진분홍색이 섞여 색깔이 곱고 꽃 모양이 다양한 데다 가시가 없어 수확이나 꽃꽂이할 때 편리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딥퍼플로 벌어들인 로열티만 13억 원에 달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경기도는 딥퍼플을 포함해 딥실버, 슈걸 등 16개 품종을 에콰도르, 콜롬비아 등 28개국의 판매에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1%에 불과했던 국산 장미의 국내 보급률이 2018년 32%로 급증하기도 했죠. 장미 국산 품종 수출량은 연간 500만 주를 달성하며 최근 8년 사이 100배나 늘었습니다. 게다가 국산 국화 100만은 국화의 고향인 일본에 오히려 수출 중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산 국화보다 꽃잎수가 150장 많고 수명도 2배 더 길어 일본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농진청은 100마가 4억 5천만 원 정도의 로열티를 벌어들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식량이 곧 자원인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미래 식량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종자 주권 확보에 힘써야 할 텐데요. 한마음 한뜻으로 신품종 개발에 힘써주신 분들께 큰 박수와 격려를 보냅니다. 우리의 식량 주권을 지켜내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개인까지 노력을 하고 있으니 종자 주도국이 되는 일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이슈친구였습니다.